빅테크 중에서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깜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도 하고 또 이 아마존 실적 덕분에 증시도 좀 되살아날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 영상에서 메타,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급락 얘기를 했는데 야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결국 하루 만에 20% 넘게 빠지면서 지금 고점에서 38% 정도 빠져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코로나 때 고점에서 빠진 게 3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를 지금 메타는 지금 맞고 있는 거고요. 엄청난 하락폭입니다. 오죽하면은 역대 최악의 기업 가치 하락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2,500억 달러? 원화로 한 300조 원 될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코카콜라, 디즈니, 펩시 정도 기업이 하루 만에 그냥 사라진 겁니다. 상장 폐지된 정도의 엄청난 금액이 날아간 겁니다. 하루 만에. 그러다 보니까 메타 때문에 나스닥이 또 끌려 내려갔죠. 전반적으로 다 같이 폭락하면서 나스닥도 하루 만에 3.7% 크게 내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 치열하게 눈치 보기 싸움 또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하나에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이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이고 고점에서 한 15% 정도 빠졌다가 좀 반등하나 싶더니 또 지금 하루 만에 3.7% 급락했고 또 오늘 만약에 아마존 덕분에 올라가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오늘은 아마존한테 이제 증시가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얼마나 아마존이 힘을 내주느냐인데 그래서 이 그림도 아마존 실적이 지금 전체 증시를 떠받들고 있습니다. 아마존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이어도 아마존이 투심을 확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존을 같이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희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마존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딱 장 마감할 때만 해도 아마존이 한 8% 가까이 빠져 있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마켓 시간외에서 한 15%, 14% 가까이 급등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도대체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요즘에 진짜 아마존도 미국에서 탑10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데 이 변동성이 도대체 하루 만에 몇 %가 움직이는 건지 위아래로 우리가 엄청난 변동성 속에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이게 지금 물론 시간 외 기준이라서 또 장 열려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 14% 상승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존 역사상 하루 최대 또 같이 상승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약 2천억 달러.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하루 만에 날린 금액이 역사상 최대였는데 또 이번엔 반대로 오르는 게 아마존 기준으로 또 최대 같이 상승을 기록하니까 뭐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역사적이고 오르는 것도 역사적이고 이런 뭐 역사적인 날을 하루하루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지금 제가 녹색 화살표 그은 수준 정도까지 반등을 해 있는데 여기서 또 시원하게 올라줄지 뭐 다시 또 떨어질지 뭐 이런 왔다 갔다 정말 정신없는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웃긴 짤도 만들어 놨던데 만약에 이렇게 아마존이 시원하게 회복해주면 지금 CEO에서 물러났지만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이죠. 의장 그리고 최대 주주죠. 무엇보다 최대 주주 무려 지분이 10%가 넘게 독차지하고 있는 제프 베조스 좀 한박 웃음을 지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마존 실적 나왔으니까 이 아마존 실적 특징 잠깐 보고 여기서 나온 주요 포인트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려서는 딱 실적을 봤을 때는 그냥 평범했다 정도였는데 주가가 그렇게 오르는 거 보고 좀 신기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워낙 우려가 많았다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거보다는 잘했네?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깜짝 발표도 몇 가지 해서 그 덕분에 이제 기대감까지 살짝 반영된 흐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의 수익과 성장을 책임지는 클라우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상 아마존에서 매출의 70-80%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지만 사실 진짜 돈 벌어오는 건 클라우드 데이터 저장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이 성장성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는 차트가 아마존 클라우드 전 세계 1등 클라우드 회사죠. 아마존이 이 아마존 클라우드 매출과 이 성장률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성장률이 줄어드니까 이제 아마존 차세대 먹거리 이 클라우드도 점점 속도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성장성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가팔라지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40%대로 속도가 더 가팔라졌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이거 성장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했네. 일단 이렇게 걱정을 하나 덜어내줬고요.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거죠. 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구독료를 인상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깜짝 발표죠. 연회원 구독료가 119불에서 139불로 인상이 되는데 여러분 한 17%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당장 2월 3월부터 현금 흐름 따박따박 받는 게 더 늘어나는 거니까 나쁠 게 없잖아요. 참고로 아마존 프라임 구독 서비스 이용자가 미국에만 1.7억 명이 있는데 그 이용자들한테 수익을 20% 가까이만 더 늘려도 월마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느니까 시장에서 이것도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제가 여기 표를 그려놨지만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구독료 매출 추이인데 요 기간이 딱 2020년 코로나 구간인데 요때 이제 특수를 누렸는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구독 성장도 쭉쭉쭉쭉 가다가 이제 2021년 들어서 성장이 뚝뚝 떨어지니까 바로 구독료를 인상해버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시장이 상당히 좋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래는 아마존이 광고 실적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광고 실적을 분리해서 발표했습니다. 자신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게 광고 쪽이 성장도 상당하고 잘 크고 있다. 성장세가 무려 33%. 참고로 업계 1위가 구글, 2위 페북, 3위가 이제 아마존이니까 조용히 광고 분야도 키우고 있는 거죠. 아직 전체 매출에선 크지 않아도 그래도 쑥쑥 커간다고 말을 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래 아마존이 또 지금 전자상거래만 집중하는 줄 알았더니 광고도 잘 하는구나 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자상거래 쪽이 보시는 것처럼 비중은 엄청 큰데 7-80%씩 차지하는데 성장세가 확실히 둔화되는 게 보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클라우드, 광고, 프라임, 구독 서비스 이런 쪽 신성장 동력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전체 매출 성장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런 깜짝 발표들 생각보다는 잘했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이제 또 급반등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CEO와 재무 담당자 하는 말들에서 포인트를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긍정적인 부분을 더 강조했습니다. 단기로는 확실히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걱정보다는 괜찮다. 우리가 너무 많이 우려했던 노동력 부족, 인플레, 물류 대란, 인건비 증가 이런 것들 오죽하면 저도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 조심하자라고까지 영상으로 말씀드렸을 정도로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지금 이런 해석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중이다 라고 발언을 해줬고 그 덕분에 신사업 진출 다양하게 준비했던 것들 예를 들면 뭐 올해 말에도 아마존 오프라인 쇼핑몰도 본격적으로 뭐 무인 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이런 것들 진출을 하고 갖가지 준비했던 것들 앞으로 몇 달 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기대할 일이 많다고 발언을 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우려했던 것들을 좀 해소해 주니까 뭐 당장 다음 분기 실적 좀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해도 사실 아마존 매출 성장이 매년 2자리 이상 유지됐었는데 최근 몇 년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질 정도로 성장이 떨어지고 지금 다음 분기도 매출 성장은 그다지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해도 지금 시장은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단 다행이네 이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도 오죽하면 반토막이 났는데도 그래도 생각보단 잘했네 원래는 더 못할 줄 알았는데 반토막이 어디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올해 매매할 때 1번으로 체크하는 게 이 인플레 대응 가능한가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나 비용 증가하니까 바로 아마존 프라임 구독료 17% 인상해버려서 요금 인상이 가능한 기업으로 증명이 됐고 그러면서 기존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뭐 신규 먹거리들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다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대장주들답게 애플부터 마소, 알파벳, 아마존 등등 모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정말 보시면 괴물 같은 실적들인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물론 페이스북은 정말 아쉽게 좀 실적이 상당히 좀 부진했던 건 있고요. 실적이 이번에 특히나 잘 나온 기업들 딱 뽑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이 클라우드 키워드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클라우드 엄청 좋아하는 걸 아실 건데 오죽하면 제 책에도 제 투자 사례로 넣어놨을 정도로 이번에도 어김없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죠. 클라우드 전세계 1등 기업 아마존도 40% 성장, 2등 마이크로소프트 46% 성장. 제가 실적 발표 관련 영상에 정리해드렸습니다.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도 44% 전부 다 클라우드 덕분에 좀 실적이 선방했다라고 콕 집어서 발언을 했을 정도로 여전히 오히려 지금 클라우드 성장이 둔화되기보다는 더 클라우드 성장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단기간에 반짝하고 말 게 아니라 정말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마소 좋아하는 이유 중에 1번이 클라우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샀는지도 꼭 적어놓고 한 번씩 마음을 다잡고요. 계속 모아가려고 목표 수량도 적어놓고 하는 편입니다. 또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래서 제목처럼 아마존이 일단은 신의 한 수 말 그대로 깜짝 발표와 선방해줘서 다행히 증시를 좀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 예측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써놨지만 고변동 지속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오를까 내릴까 이런 거는 트레이더 관점이니까 조금 장기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런 오를까 내릴까 보다는 주식 수를 늘려가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또 현금 비중 타이밍은 모르지만 또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현금 비중은 조금 유지를 하는 게 어떨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면서 제 멘탈도 한번 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한테도 이제 조급해하지 말자 계속 말을 하고 있고요. 떨어질 때 막상 현금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현금은 꼭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고, 지금 그렇게 빅테크 및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되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의 눈이 실적 발표에서 또다시 다른 것들로 옮겨가게 됩니다. 주요 일정 정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올려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연준 관계자들, 새로 부임한 연준 고위 인사들이 한마디 발언하는 걸로 또다시 휘청휘청, 지정학적 갈등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외부 이슈들에 또 주목을 하는 시즌이 또 오기 때문에 뭐 여전히 앞으로 변동성은 당분간 뭐 길게 보면 정말 상반기 내내 그럴 수도 있고, 못해도 몇 개월 정도 그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만든 실전 투자 다이어리 재입고돼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상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다이어리에 다 포함된 템플릿입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한 번씩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해질 때 왜 샀는지 미리 적어놨다가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요. 또 투자 원칙도 미리 적어놓고 조정장이나 급락장, 하락장 올 때, 멘탈 흔들릴 때 한 번씩 열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훨씬 낫더라고요. 또 개별 종목에 대한 호재나 악재 분리해서 미리 적어놓기도 하고, 매매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것들 이렇게 안 적어놓으면은 충동적으로 매매해서 실수가 꼭 발생하고 그게 손실로 이어지거나 수익률이 낮아지더라고요.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면서 꼭 필요했던 템플릿들 위주로 다이어리에 넣어놨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여기 소수박스닷컴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 투자 다이어리 쓰면서 반복되는 실수 같이 줄이고 투자 성과 함께 높여봤으면 좋겠습니다.